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전 창의 퀴즈왕의 양댕쌤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창의성을 쑥쑥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이야기는 나는 유일해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딱 한 명일 뿐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여러분만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십자수라는 그 뜨개질 비슷한 건데요. 십자수를 해가지고 문양을 만든 거고, 이 겉에 가죽으로 된 가방에 이 십자수 문양을 만든 것을 이렇게 더 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만든 거죠. 선생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선생님께서 이 가방을 갖고 계신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문양은 어떤 컴퓨터로 프린트아웃한 종이에 이 문양이 있을 거예요. 따라 했겠지만 이 문양을 따라한 사람들은 다 다르대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문양을 만드는 실, 이 뜨개질하는 실이, 십자수하는 실이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모양은 같지만 이 구성하고 있는 색깔이 이 뜨개질의 순서에 따라서 어느 부분부터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방은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십자수를 하는 사람이 순서를 한 번이라도 다르게 했다면 이 가방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 그래서 소중할까요? 아니죠. 여기에 이게 나의 것이라는, 나의 애착이나 나의 어떤 추억, 기억이 담겨 있다라는 뜻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가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무엇으로 보이나요? 다이아몬드예요. 네? 여러분이 보던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건 원석이고요. 이 원석을 이렇게 예쁘게 깎았을 때 이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 이건 무엇일까요? 이건 흑연이에요. 이렇게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이 흑연으로 만든 연필, 심 이런 걸 주로 많이 보죠. 이 흑연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이렇게 조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금방금방 깎이고 종이에 글을 썼을 때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이 흑연은 금방 분리가 돼요. 쪼개져요. 반면 다이아몬드, 여러분 유리 깎을 때 깎는 유리창 만드는 곳에 가보면 이 다이아몬드가 조그맣게 박혀있는 철 같은 걸로 찍 긋는 걸 보았을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유리를 금방 자를 수 있을 만큼 아주 단단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가 지구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단하고요. 이 다이아몬드보다 좀 더 단단한 게 운석에서 발견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둘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본, 탄소입니다.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요. 핵 주위를 6개의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탄소가 얘랑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섞여 있어요. 유일하게 탄소만 존재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탄소로만 되어 있으면 똑같아야지 왜 이렇게 달라요? 네, 탄소가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봐보세요. 바로 첫 번째, 이런 모습으로 연결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모습으로 연결되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이 아주 약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이 층, 층이 분리가 된대요. 이게 바로 흑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운석에서 발견된다는 론즈데일라이트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이에요. 얘보다 1.5배 정도 더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서 운석이 떨어졌다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되겠죠. 요거는 플로렌이라는 구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결정체가 없는 흑연 구조라고 그러고, 이건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불러요. 이게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맞아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탄소고요. 탄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세상에 탄소로만 가지고도 다른 물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른 물질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이아몬드 흑연, 겉으로 보면 엄청 값어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글씨 쓰는 물체지만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 창의력 문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어디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실이네요. 이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 명이면 선생님이 하신 말들을 친구들이 똑같이 듣겠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교실에 어떤 초청 강사가 온다거나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받을 때도 역시 동일한 것을 볼 거예요. 하지만 이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 한 명 한 명은 그걸 똑같이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자기가 감동받은 것, 자기가 이해한 순서 이런 건 다 다를 거예요. 즉 같은 교실에 있고 같은 선생님 속에 있지만 선생님에게 배우지만 이 속에 있는 친구들은 다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더 중요한 걸 느끼나요? 중요한 걸 생각하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창의력 문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친구는 독서를 하고 있고요. 왼쪽 친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있네요. 야호하는 듯한 느낌인데 서로 친한가 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친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개그를 좀 못해요.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선생님이 두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첫째, 감수성. 뭔가 외부 사물이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감정 그리고 나의 느낌, 오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감수성이라 불러요. 만약에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되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겠죠. 또 하나, 논리성. 이 논리성은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철저하게 이게 순수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상상력과는 다르죠.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는데 혹은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감수성으로 풀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 수학이 선생님한테는 좀 두려움의 존재겠죠.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무서워. 공포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감수성으로 접근한다. 안 되겠죠. 책을 읽는데 물론 이제 문학 작품은 감수성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이 글쓴이가 비문학이에요. 과학이나 혹은 정치, 경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읽을 때 감수성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이 감수성은 친구들 사이에 관계에 있을 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논리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조합할 건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개발하고 어떤 순서로 나열할 건지,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는 어떤 특성을 드러낼 건지, 공부할 때는 어떤 특성을 드러낼 건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좀 전에 탄소가 흑연이 된 거와 다이아몬드가 된 것처럼요.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그 십자수의 C를 어떤 순서로 따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만들 수 있을지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들을 개발도 해야 되고 더 발전도 시켜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맞는 특성, 그리고 더 좋은 특성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잘했을 때 정말 멋진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요. 안녕.